15시간 만에 귀가, 조사는 5시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박창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내란 특검에 첫 출석한 지 15시간 만인 오늘 새벽 1시쯤 귀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때 조사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겪기도 했는데 이 날을 넘기고서야 끝이 난 겁니다. 귀갓길에도 윤 전 대통령 묵묵부답이었는데요. 당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조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도 진실 거부권 행사하실 건가요? 오후 조사 돌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곧 소환 조사 수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듯 윤 전 대통령이 어제 내란 특검에 출석한 후 머무는 시간 15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언론 공지 등을 통해 알린 휴식 시간이나 조사를 거부한 시간을 좀 제외하면 실제 조사받은 시간은 5시간 남짓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 부장님. 네. 그렇다면 그만큼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의 수싸움, 기싸움이 치열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특검의 전직 대통령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때는 과거의 경우에는 이 특검이 직접 만나서 차담을 나누고 그다음에 수사 실무자가 이 수사하는 이 형식을 취했습니다. 티타임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은석 특검이 만나서 뭐 티타임을 가졌다라는 얘기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하는 주체도 이 검사 출신 특검보가 아니라 경찰 출신 총경이 수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굉장히 형식 면에서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과거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 이번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이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특검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보다는 실질적인 특검 수사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배려가 약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 그러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 방식, 그다음에 수사 주체, 이런 것을 놓고 뭐 조사를 거부하는 이런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에 머문 시간은 15시간이지만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진 시간은 그 3분의 1인 5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검 조사를 해서 얼마나 내실 있는 이 내란 혐의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회의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특검 수사가 좀 더 신속하게 이 속도를 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5시간밖에 조사가 안 됐다면 어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저희가 타임라인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보시면요. 어제 오전 10시 14분에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11시 14분쯤에 이제 점심, 오전 조사가 종료가 됐고요. 오후 1시 반부터 조사 재개 예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를 거부하면서 조사실 입실도 거부를 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가 3시간 이상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 장 변호사님, 네.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죠. 일단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에 출석은 했습니다. 오전 조사는 임했어요. 그런데 이 점심시간, 휴게시간이 마치고 만약에 정말 조사에 문제가 있다면 퇴거하면 됩니다.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거는 또 체포영장이 발부될까 봐 두려워서 그 선택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대기실에서 나는 조사받을 수 없다. 경찰한테는 조사받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모순인 게, 이를테면 본인이 고발한 사람이라서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논리대로라면 어떤 피의자도 본인 조사하는 수사관, 그리고 검찰, 경찰 고소 고발하면은 본인 어떻게든 시간 끌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이 조사를 거부했냐?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하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했다는 평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처음부터 내란 수사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공수처 수사 권한 없다. 검찰도 없다. 경찰만이 내란과 관련해서 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아예 나를 수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놓고 지금은
그런 경찰이 나를 어떻게 수사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국민들이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오전 조사에는 응했던 윤 전 대통령이 점심 이후 2시간 넘게 조사실에 복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목소리 들어보시죠. 조사가 중단된 이유는 원래 오늘 특검이잖아요. 특검이면은 검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형사소송법상. 근데 뭐 보도에도 나왔듯이 경찰이 저희 입회를 하고 또 주로 신문을 하고 하는 과정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적을 하고 특검보로 조사하는 부를 좀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그 의견 조율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조사자가 경찰 신문인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자인 경찰 박총경이 이 체포에 관여가 돼서 고발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가해자가 피해자를 수사하는 거다. 이게 맞냐라는 건데요. 반면 내란 특검팀은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박을 한 거예요. 1차 체포 때는 박총경이 가지도 않았고 내란 특검 입장 그래픽 부탁드립니다. 2차 때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을 체포하기 위해서 간 거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이거는 여야 입장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야당 먼저 들어볼까요? 이민찬 대변인님. 전 저 특검의 해명 자체가 조금 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봐요. 지난 1월을 돌이켜 보면요. 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관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2차례 있었습니다. 1차 때는 박창환 총경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2차 때죠.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된 그 시점에는 박창환 총경도 여기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당시요.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그러니까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예외 조항이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1차 때는 이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찰의 집행 과정에서도 어떻게 진행이 됐지만 2차 때는요. 이 예외 조항이 없었어요. 이 예외 조항이 없었다면 이 관리자죠. 경호처장의 허가를 득해야지만이 경찰이 이 관저 내로 진입할 수 있었는데 이 예외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담을 넘어서 이 체포영장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윤 대통령 측은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아직 법적 다툼이 여러 가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발된 피고발인이 대통령을 수사하는 이 문제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특검이 아니라면 그 밑에 특검보, 많은 검찰 출신 특검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사를 충분히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경찰 출신의 조사를 참여를 시켜 이 부분은 전 조은석 특검이 불필요한 논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통령의 어떤 태도를 문제 삼으려 하는 여론전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았는데 경찰 출신을 조사자로 입회시킨 거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신 거네요. 반박 들어보겠습니다. 일종의 법 기술을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국민적 우려가 큽니다. 이 국정 혼란의 사태, 또 현재 받고 있는 혐의들, 또 이 특검까지 이르게 된 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 초래됐습니까? 본인 스스로 만든 일입니다. 친히 쿠데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내환, 외환의 죄까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을 기득권,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논리, 그 어떤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후한 물치, 이 두꺼운 행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검찰 조사 받아봤습니다. 검찰 조사 받는 조사 대상자가 어떻게 내가 누구한테 조사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국민 그 어떤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특권이다. 이 특권을 또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본인이 이런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벌어진 이 사태의 책임자로서의 어떤 인식조차도 없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위원장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특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러 검찰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해도 무방합니다. 자신의 방어권이 충분히 존재를 하는 것이죠. 대통령의 직위에서
어떤 비상계엄을 통해 탄핵을 당했고 정치적 책임에서 이제 진 것입니다. 형사소송, 형사재판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죠.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을 임의적으로 하지 않거나 심지어 어떤 정치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전 검찰의 어떤 출석을 해서 특검에 출석을 해서 본인의 진술을 다 하고 서명 날인까지 한 이런 부분은 본인이 충실히 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점에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특검까지 오게 됐냐. 이 상황을 저희가 복귀해 보자면 그동안 내란 수사에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속 수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겠고요. 이번 조사는 여론 심판이 아닙니다. 수사를 진실하게 받아야 되는 수사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패널 분들께서도 굉장히 뜨거운 토론 해주셨는데 이 조사 상황에서 충돌도 있었다면 저희가 출석 전 상황으로도 한번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때도 이 출석 방식을 두고 설전을 벌인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하 출입을 요청하고 또 비공개를 요청을 했었고요. 특검은 반대로 이제 현관으로 와라, 차단막을 설치할 거다 이렇게 설전을 벌인 겁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근데 어쨌거나 갑자기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비공개 입장에서 바꿔서 네. 현관으로 출석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건 겁이 나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영장 발부될까 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이 됐었는데 법원이 이렇게 특검에 반문한 겁니다. 아니 특검이 부르면 성실히 오겠다고 하는데 왜 체포까지 필요하느냐. 인치가 왜 필요하느냐라고 반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은 그럼 바로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나와라. 오전 9시 못 나간다. 10시에 나가겠다. 나 비공개로 해야 된다. 인권수사 준칙에 따르면 비공개가 원칙이지 않느냐. 아니요. 전직 대통령들이 전부 다 공개에 소환됐던 건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에 따라서 그리고 지나친 취재 경쟁으로 인해서 오보가 나올 가능성 등이 있을 때는 공개 소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신경전을 벌였지만 본인이 궁극에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습니다. 거기에 단 한 차례라도 더 소사에 불응하거나 조사에 불응할 우려가 있으면 그게 체포영장의 발부 사유니까요. 예. 그럼 바로 영장이 발부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은 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뭔가 어필을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 이거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떳떳하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전직 대통령들 진보봇을 떠나서 다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조사받았습니다.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한 겁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본인의 어떤 이 본인으로 인해서 초래된 이런 불확정성을 고려해서.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구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양측이 왜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느냐 이 부분이 주목이 될 텐데요. 한편으론 이 특검의 태도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드러났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가 좀 나왔지만 특검에서 검사가 아니라 경찰이 조사 주체가 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고 구부장님. 네. 또 특검에서 오전부터 대대적인 언론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윤 전 대통령의 심리를 자극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네. 이게 과거와 달라진 어떤 특검의 수사 방식 이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특별 검사가 수사 주체 아닙니까? 그리고 그 특별 검사의 수사를 도와주기 위한 특검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보가 아닌 이 경찰이 실제로 입회하고 경찰이 실제로 신문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검찰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수긍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특검이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특검보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형식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켜보는 다수 국민은 형식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절차도 중요하지만 이 특검이 왜 있느냐, 내란 혐의가 과연 있느냐, 내란에 준하는 12상 비상계엄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특검 수사의 방식, 과정,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내란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기 때문에 이 특검 수사는 특검 수사대로 원칙대로 해야 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특검이 목표로 하고 있는 내란 혐의에 대한 입증 그리고 자신에 대한 방어권을 충실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충돌보다는 오히려 성실한 이 특검 수사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출석 전부터 또 관심을 모았던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조은석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질긴 악연입니다.
둘 다 특수통 출신인데요. 과거 검찰총장 후보군에 둘 다 포함이 됐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보이시죠? 2017년 이제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2019년에 검찰총장 후보군에 들었던 겁니다. 근데 결국 최종 임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었죠. 부대변인님. 근데 지금은 역할, 그러니까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다고 해서 지금 특검이 제 역할을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은 특검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현재 이 조은석 특검이 이렇게 지명된 가장 큰 이유, 또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실무적인 역량과 또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런 이 주변의 얘기들을 가지고 본질을 호도하는 방식이 저는 오히려 더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국정 혼란, 우리가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제 진행돼 왔는지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 저희가 단죄하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 특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국민들이 더 중점을 두고 보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즉답은 없었는데요, 구부장님. 네.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윤 전 대통령 내일 출석할지, 한다면 또 신경전이 이어질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일단 출석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특검 수사, 특검의 소환 요청에 만약 불응하게 되면 체포영장 발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포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두 가지 사유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텐데 도주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소환에 불응한다는 것은 수사에 협조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강제로 인신을 그 소환해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 당위론이 특검에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내일 9시에 소환 요청을 했기 때문에 9시에 맞춰서 이 출두를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제처럼 10시로 시간을 좀 조율을 해서 이 출석하더라도 이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내일도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